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방송 예고해 드렸죠. 반도체 종목 포지션. 월요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다시 급등을 했죠. 삼성전자 67,000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자, 지난 10월부터 반도체 주식 갈 것이다 보신 분들은 사셨고, 사신 분들은 수익을 많이 올리셨을 텐데, 자, 2021년 반도체 포지션, 저는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되겠다. 자,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 거의 2년 만에 말씀드리네요. 왜 그런지 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2021년 상반기 6월까지 했죠. 반도체 기대 수익률 낮춰라. 지난 2년간 상승미소는 반도체의 일종의 뭐라고 하죠? 찬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내년 상반기에 기대 수익률을 낮춰라. 이게 무슨 얘기냐? 들어가 봐야죠. 지난 10월 말부터 코스피 급등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200포인트 좀 넘어서부터 저렇게 급등해서 월요일 23일 월요일 종가 2602포인트. 코스피 역사상 2018년 1월에 초고점이 2607포인트였습니다. 이제 정말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외국인입니다. 대선 직전부터 월요일까지 3주 동안 외국인은 무려 6조 원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한국투자증권 HTS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10월 말에는 순매수 규모가 마이너스였었어요. 그런데 저게 어느새 3주 동안 5조 5천원, 6조 원입니다. 6조 원. 어마어마한 돈을 매수를 했죠. 반면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기관들은 열심히 팔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 투자 비중이 16.3%입니다. 이게 이미 찼죠. 그동안 주식이 계속 증시가 올라가면서 어쩔 수 없이 차면서 리밸런싱 차원에서 그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덜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한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은 몇 년째 16.3%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이 팔고, 외국인은 값싸게 계속 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여러분들 정신 좀 차리고 이런 것 좀 빨리빨리 정비합시다. 맨날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월요일 종가 67,500원입니다. 역사상 고점 62,600원을 일주일 전에 넘어선 이후 연일 급등주입니다. 하이닉스도 아직 고점을 넘지 않았죠. 근데 오늘 10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연일 이렇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진짜 속된 말로 겁나게 사고 있는 장세. 이게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죠. 지난 10월 중순 상승미소가 어차피 민주당 수입. 어차피 민주당 수입이라는 그 아래서 대박 수익률은 반도체에 있다라는 방송을 했었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올라가는데 저도 예상한 것보다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머징에 이렇게 특히 한국 월요일 아침 방송 보셨죠? 지난 3개월간 이머징 S&P 500 심지어 러셀 2000보다 코스피 상승률이 더 높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2주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코스피 3000 간다. 박스피 탈피한다.
지난 10월부터 상승 미소 계속적으로 불마켓을 말씀드리고 있죠. 뭐 트럼프가 뭘 하든 코로나 2차 팬데믹이 오든 말든 유동성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이후 왜 외국인들 이렇게 미국에서 이머징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돈을 넣고 있으니 답이 없습니다. 증시에서는 재료보다 수급이 우선하죠. 유동성의 힘이다.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멤버십에서는 한 2달 전부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불과 일주일 전에 마론스닷컴 미국의 유명한 투자 사이트죠. 2021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2배 상승을 예상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죠. 아무튼 이렇게 가파른 예상보다 가파른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세 이게 이제 뭐 상승미소 멤버십이나 방송을 들은 분들 미리미리 사둔 분들은 뭐 겁날 게 없습니다. 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럴 수 있는데 문제는 투자 시장에서는 이렇게 오르면 막 오늘 못 사면 내일 더 오를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항상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많이 메일로도 묻습니다. 사고 싶은데 이게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다면 지금 산다 그러면 내년에 더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내년에는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 제가 끊임없이 멤버십에서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내려갈 때 매수하고 올라갈 때 매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친수익파가 안 되는 반대의 걸로 가느냐? 내려갈 때 팔고 올라갈 때 사고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친수익파는 이미 오른 종목보다 앞으로 오를 종목을 미리미리 잠복 근무하듯이 매수해야 한다. 이것도 얘기죠. 이미 삼성전자 우리는 몇 달 전부터 잠복 근무했는데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이 사고 싶어 한다라는 거 이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지금 산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더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고 앞으로 내년에 반도체 수익률이 더 될지 안 될지를 결론을 내리고 그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한 다음에 할지 말지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제목에서 보듯이 2021년 최소한 상반기 6월까지 반도체 주가 별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 낮춰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요즘 한창 올라갈 때 분할로 부지런히 이익 실현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멤버십 게시판에 주말에 저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불과 한 달 전까지 전체 포지션의 70%가 반도체였는데 요즘 날마다 분할로 계속 팔다 보니까 어느새 그 비중이 4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 정도 더 반도체 포지션을 줄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팔 때 한꺼번에 팔지 않습니다. 가령 1,000만 원어치 주식이 있다 그러면 매일 100만 원씩 열흘 동안 팝니다. 그것도 언제? 내려갈 때 팔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올라갈 때 10% 이렇게 던져줍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주말에 나온 골드만삭스의 2021년 셀 리스트에서 갑자기 반도체 관련 종목들,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이 골드만삭스에서 셀 리스트에 올렸어요. 어떤 종목이냐? 애플, 인텔, 퀄컴. 인텔은 그렇다 칩시다. 워낙 요새 인텔이 CPU 개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플랫폼의 대표인 애플, 그리고 요즘 애플 5G 스마트폰 없어서 못 파는 판인데 퀄컴을 매도해? 셀 리스트에 올렸어?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봤어요. 골드만삭스에서 최소한 내년에 올해 가격 주가보다 최소한 10% 이상 하락할 종목이다라고 해서 5종목을 상위, 그러니까 가장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위 4종목
그러니까 5종목 중 5종목, 네, 5종목 맞습니다. 5종목의 셀 리스트를 주말에 공개했는데, 어떤 종목이냐? 예, 맨 위에 애플, 인텔, 그 다음에 맨 아래 퀄컴 있습니다. 중간에 뭐 웬디스 컴퍼니와 시게이트, 저는 일종의 백업 솔루션 같은데, 뭐 다른 건 둘째치고, 제 눈이 번쩍 뜨였던 것은 애플과 퀄컴이었어요. 애플과 퀄컴을 골드만삭스가 10% 이상 하락할 셀 리스트에 올렸다. 여러분, 애플, 퀄컴은 상상하지 못했잖아요. 왜 그러냐? 찾아봐야죠. 그랬더니 애플과 퀄컴은 스마트폰 관련, 애플의 5G 스마트폰 관련이었고, 인텔은 원래 11월, 12월에 나오기로 한 10나노 서버용 CPU 개발 지연, 이 두 가지였어요. 즉 애플과 퀄컴 셀리스트에 올렸던 이유는 애플의 5G 스마트폰이 예상보다 덜 팔리고 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도 예상보다 덜 팔리고 있답니다. 인텔은 10나노 CPU 개발이 또다시 지연됐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애플과 퀄컴, 인텔 이 세 개를 엮어서 메모리 반대초와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느냐? 여러분들 이제 그걸 헷갈리시죠? 뭐 골드만삭스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그런 주식을 매도치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상승 매수는 왜 애플, 퀄컴, 인텔 이 세 종목의 셀리스트에서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파악하느냐? 예,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찾아갑니다. 먼저 애플이 골드만삭스에서 애플과 퀄컴 이 두 종목의 하향 셀리스트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5G 애플의 스마트폰이 fails to meet optimistic consensus, 즉 예상만큼 아주 많이 팔리지는 않고 있다. 즉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애플 내년에는 좀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애플 5G 스마트폰 덜 팔리니 당연히 퀄컴에도 영향을 주니 퀄컴 팔아야 된다. 이렇게 리포트를 했고요. 인텔 얘기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 나옵니다. 계속되는 인텔의 CPU, 그러니까 10나노, 7나노, 뭐 현재 14나노인데 10나노조차 개발 못하는 기술 개발 경쟁력. 한마디로 인텔의 CPU 개발 능력 못 믿겠다. 이 이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인텔이 CPU 개발 분명히 연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하고 찾아보니까 미국의 Semi-Accurate란 사이트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11월 12일자 뉴스. 인텔 딜레이. 딜레이 했답니다. 10나노 서버용 CPU. 개발. 원래 연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연기했다는 소식이 있었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텔과 애플, 퀄컴 이게 왜 메모리 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주는지 그 공식을 이해해야 되겠죠. D램 반도체 가격, D램 반도체는 낸드와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D램과 낸드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핵심 D램 반도체 가격은 결국 스마트폰 판매량과 인텔 CPU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D램 반도체의 수요는 스마트폰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 서버용 DDR 수요, 세 번째 PC 앤 노트북, 네 번째가 게임 콘솔. 이런 순서로 영향을 줍니다. 즉 스마트폰과 서버용 CPU에 의한 DDR 수요가 줄어들면 D램 가격이 올라가기 힘들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지난 9월에 이런 얘기 말씀드렸어요. 인텔의 10나노 CPU가 왜 출시되는 게 중요하냐. 현재 14나노는 메모리 DDR4가 매칭이 되고 10나노 제품이 나와야 DDR5 매출, DDR5 메모리와 연동이 됩니다. 현재 서버,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현재 DDR4 구입을 주저하고 있어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 DDR5가 나오니까 사양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런데 인텔이 이 CPU 개발이 또 딜레이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DDR5 기다리는 서버,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매입을 연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현재 상황이 코로나 급증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안 나오다 보니까 스마트폰, 5G 스마트폰이 덜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인텔이 10나노 CPU를 못 만들고 있네. 그렇다면 현재 모든 최근에 반도체 관련 리포트들, 증권사 이런 리포트들이 요즘 맨날 반도체 매수 하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가 1분기부터는 디램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판단인데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인텔 CPU 출시 지연 이런 걸 볼 때 저는 1분기에는 이 디램 가격이 바닥치기 힘들다. 그게 2분기 아니면 최악의 경우 3분기나 돼야 디램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예상을 합니다. 즉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테스나 PSK 최근에 전공정 장비들 급등을 했잖아요. 이런 급등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추격 매수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저처럼 부지런히 오를 때마다 계속 물량을 덜어내서 이익을 실현하자라고 생각하고요. 반도체 종목에도 상당히 많은 분야가 있어요. 전공정, 후공정, 소재, 파운드리, EUV 이런 어떻게 보면 품목별로 대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곧바로 팔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곧바로 팔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1, 2주라도 아니면 연말까지라도 저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디램 가격 하락세를 보니까 지금 보시는 그림 DRAMExchange.com에서 디램 가격 지수를 보여주는데 디램 가격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지금 헷갈립니다. 아니 삼전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20% 넘게 올랐는데 반도체 가격이 빠지고 있었어요. 야 이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아닙니다. 좀 더 중요한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아무튼 디램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먼저 반응하고 있고 그런데 당연히 주가가 반등하고 있으니 이후에 곧바로 디램 가격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상승폭은 현재 애플, 그 다음에 인텔 이런 이유 때문에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미국의 부양책, 코로나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인텔의 CPU가 발표가 나온다는 내년 2분기 이후, 최악의 경우 3분기 이후에 본격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당장 내일부터 반도체 종목을 매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디램 가격과 앞에서 보여드린 디램 가격과 삼성전자 및 마이크론 주가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 해법이 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와 마이크론 그 다음에 디램 인덱스 차트를 가격대별로 비교했는데요. 지금 디램 가격이 상반기에 고점을 찍었을 때가 4월 1일이었는데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이었어요. 그리고 디램 가격 계속 빠지죠. 빠지고 바닥을 짝 치는 순간 삼성전자 주가는 고점 6만원을 찍었었습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다시 삼성전자 디램 가격이 8월 달부터 10월 초까지 올라가는데 반대로 삼성전자 주가는 5%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게 마이크론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순 이후에 디램 가격이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반대로 삼성전자 저건 금요일 65,000원이고요. 오늘 67,500원 계속 올라버렸습니다. 즉 디램 가격이 빠질 때 삼성과 마이크론이 올라가고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 반대로 빠졌다. 이게 뭡니까? 소문의 사고 뉴스의 판다. 즉 앞에서 말씀드렸죠. 최근 디램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조만간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주가 흐름만 보면. 그래서 즉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다고 그 기대에 따라가지 말고 그 다음에 지금도 따라가지 말고 차라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에 바닥을 찍을 수 있으니 그때까지 매수를 좀 늦추고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즘 오를 때 날마다 조금씩 매도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
뭐 조만간 주가만 보면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것과는 별도로 앞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전공정, 후공정, 소재 및 파운드리, 낸드 집적화, 이유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분명히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에는 반도체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저렇게 소재별로 나름 예측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저는 내년에는 반도체가 주도주가 아니라 다른 분야의 주도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좀 더 반도체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굳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내년도에는 예상보다 D램, 메모리 가격 반등세가 1, 2분기에 쉽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3, 4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D램 관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렇다면 전공정 쪽 좀 비중을 줄이고, 그렇다면 모든 종목을 다 줄이냐? 그런 건 아니죠. 일단은 반도체 섹터 내에도 전공정, 후공정, 소재, 파운드리 관련 등등이 있겠죠.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쪽을 비중을 더 높이고 낮추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멤버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수익파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안녕.